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컨텐츠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처음 구매를 하거나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께 렌즈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줌렌즈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1535나 1635, 2470이나 2870, 그리고 70200을 많이 추천합니다. 망원에서 70200을 사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망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경 촬영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70200의 아쉬움은 분명히 많이들 생기십니다. 그럴 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00에 500, 100에 400 등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캐논 DSLR을 사용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EF의 100, 400 렌즈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죠. RF로 오면서 100mm가 늘어난 100, 500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소니도 이렇게 100, 400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니 캐논 두 렌즈를 잠깐만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 둘 중에 어떤 게 소니 렌즈인지 캐논 렌즈인지 맞춰보라고 하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버튼들도 사실상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캐논의 손떨방이 3까지 하나 더 있다는 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소니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나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캐논은 한 개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니의 100에 400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영상 리뷰로 여러분들께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렌즈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캐논의 RF 100에 50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살펴볼게요. 외형을 보면 이 위에 버튼들이 4개가 있는데요. 이 위에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 거 설정은 초점 거리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풀이라는 버튼과 3m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요. 풀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근거리에 있는 것부터 다 AF를 잡는 거고요. 3m 이상으로 놓게 되면 가까이 있는 것은 AF를 잡지 않고 멀리 있는 것부터 AF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버튼은 AF, MF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오토포커스냐, 매뉴얼 포커스냐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스테빌라이저 온, 오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손떨방을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이 손떨방을 켜고 켰을 때 세 가지의 기능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1로 하였을 때는 정지한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좋다고 하고요. 2로 하였을 때는 패닝을 했을 때 좋다고 합니다. 3으로 했을 때는 불규칙한 촬영을 할 때 손떨방으로 움직이면 좋다고 하는데요. EOS R5하고 IS를 같이 키면 그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통이 앞으로 나오면서 100mm에서 500mm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은 여기 스무스하고 타이트가 있는데요. 스무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뽑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로도 아마 들리실 거예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코울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싫으시면 이렇게 타이트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타이트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쉽게 스무스하게 뽑히지는 않습니다. 소리로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코울림 현상이 이렇게 흔들어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초점 링인데요. 이걸 부드럽게 초점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초점 링이 있고요. 뒤에는 커스텀 링이 있는데 이 커스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넣어서 돌리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 밑에 삼각대 카메라에 마운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점선이 있는데 이것을 풀러서 카메라를 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선이 맞도록 이렇게만 돌리면 새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성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리개부터 살펴볼 텐데요. 조리개는 이 미리수에 따라서 최저로 설정할 수 있는 조리개가 달라집니다. 이 조리개 수치는 지금 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00mm부터 500mm까지 최저로 할 수 있는 조리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름다운 빛 갈라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조금 더 쪼여야 되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경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6 이상을 사용해 가면서 빛 갈라짐을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처럼 100mm부터 500mm까지 같은 피사체로 화각을 설정을 다르게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100에서 200mm보다 400mm에서 500mm의 영상이 제 마음에는 더 들었습니다. 중앙부나 주변부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실제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원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무더운 날이라서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동물들도 다 처져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저 혼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조금은 활달하지가 않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얘기를 드리면, 사진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화각수 곱하기 2를 셔터 스피드로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m로 촬영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200분의 1, 200mm로 촬영할 때는 400분의 1로 놓고 촬영을 하는 게 핸드헬드로 인한 손떨림이 없이 촬영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분의 1초로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200분의 1로 촬영을 했지만 사진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할 때 A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EOS R5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100mm나 500mm, 사람이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썼을 때에도 눈을 굉장히 잘 인식을 했고요. 동물 촬영 같은 경우에도 동물 눈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인식했습니다. EOS C70으로도 동물들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AF 같은 경우에 동물의 눈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이나 피사체를 잘 인식을 해서 트래킹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5가 조금은 더 편했습니다. C70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트래킹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할 때에도 100에 500mm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사체를 트래킹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i5로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기본적인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8K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8K로 촬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영상에 해상도 손해가 없이 더욱더 고퀄리티로 클로즈업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서 i5로 100에 500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다고는 하지만 8K와 4K 60프레임을 조금 번갈아서 사용을 했는데 무더운 날씨다 보니 아무래도 발열을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더운 날씨와 8K 영상 촬영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촬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발열로 인해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8K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4K 60프레임으로도 낮은 여름의 촬영에는 카메라가 뻗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100, 500을 약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각에서 망원으로 더 당겨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망원에서는 굉장히 만족적이고 완벽한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EF 10400 같은 렌즈에는 소비자가가 현재 약 297만원이고요. 소니의 10400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가 309만원입니다. 그런데 캐논의 이 100, 500 같은 경우에는 100mm를 추가로 줬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389만 5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의 화각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389만 5천원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가격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높은 조리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높은 조리개 수치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하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고감도 저노이즈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실내 촬영에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을 못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부피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고 무겁습니다. 풍경을 많이 촬영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생각보다 크고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풍경 촬영을 많이 하거나 정어치 상업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거나 뭐 스포츠나 콘서트 이렇게 멀리서 촬영을 할 때 유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인물을 아름답게 찍겠다, 야경에 활용을 하겠다 할 때는 70-200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캐논의 RF 100에 500 렌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리뷰를 못한 렌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소니의 100-400 렌즈도 그렇고요. 1635 파워줌 F4 같은 경우에도 아직 리뷰를 못했는데요. 이 컨텐츠들도 조만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